여러분 혹시 자식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의 주인공, 65세의 윤은자 씨도 그랬습니다. 은자 씨에게는 늦둥이 외아들 박재훈이 있었어요. 34살, 이제 겨우 내 손을 놓을 나이가 되어서 결혼을 한다니요. 아들을 낳고 기르고 공부도 시키고 이제야 독립을 했는데 또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는 남자가 되어 간다는 게 참 신기하고도 자랑스러웠습니다. 10년을 도시철도 공사기술직으로 성실하게 일해온 아들이었거든요. 예비 신부 노지연 씨는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은자 씨는 지연 씨의 차분하고 단정한 모습에 바로 마음이 놓였대요. 아, 이 자식이라면 우리 재훈과 잘 지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양가 상견례 날씨는 참 좋았어요. 어색했을 법도 한데 자리를 함께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둘 다 똑같이 말한 거예요. 예물이랑 혼수는 최소한으로 하고 실속 있게 준비하자. 아, 이게 운명 아니겠어요? 은자 씨는 그때 마음속으로 흐뭇함을 느꼈습니다. 그간 은자 씨가 50대부터 차근차근 모아둔 전세 보증금, 아들이 결혼해서 새 살림을 차릴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따로 보관해둔 돈이 있었어요. 주머니가 가벼워져도 괜찮았습니다. 자식의 인생이 시작되는데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니까요. 모든 것이 평온했고 모든 것이 축복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평온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그것이 깨지고 나서야 알게 되는 법이거든요. 결혼식까지 남은 날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상했습니다. 지연 씨 측에서 준비 소식이 자꾸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신부 측에서는 예물을 챙기고 신혼집에 필요한 가전들도 맞춰서 보내고 신랑 예복 비용도 지원하는 게 관례 아닙니까? 그런데 며칠가 지나고 또 며칠이 지나고 결혼식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무런 소식도 없었어요. 전화를 해도 나중에 괜찮아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은자 씨는 처음엔 저쪽도 바쁜가 보다 먼저 얘기하기가 민망한 건가 싶기도 했어요. 상대 집안을 탓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상황이 있다고 생각하는 성정이었거든요. 그런데요, 그렇게 참으려고 할수록 마음 한편에서는 자꾸만 불안함이 커져갔어요.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워도 자동으로 떠오르는 생각들. 혹시 우리 재훈이 마음에 안 드는 건가? 저쪽 어머니가 뭘 생각하고 있는 건가? 혹시 결혼을 미룰 생각은 아닐까?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밤새 맴돌았어요. 자식 때문에 느끼는 불안감, 이거 정말 제대로 잠을 설치게 하더라고요. 남편에게도 이런 마음을 드러낼 수 없었어요. 괜찮겠지, 뭐 하는 거냐고 할까 봐서요. 하지만 심장 한구석은 자꾸 철렁했어요. 겉으로는 알았어, 저쪽이 바쁜 거겠지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나 해서 지연 씨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밝았어요. 아, 은자 씨, 곧 만나요.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근데 그 밝은 목소리 뒤에 뭔가가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 아니었어요. 그렇게 의심하는 자신이 한심스러웠어요. 상대를 믿고 싶었어요. 아들의 신부가 될 사람이고 신부 엄마가 될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침묵은 계속됐어요. 그리고 침묵 속에서 은자 씨의 마음은 점점 조금씩, 그렇지만 확실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예정되지 않은 날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이제 야근을 거의 하지 않는 재훈이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은자 씨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엄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아, 그 말 한마디에 은자 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아실 거예요. 자식이 말씀드릴 게 있어요 라고 했을 때의 그 느낌 말이에요. 밥을 떠내던 손이 멈춰졌습니다. 뭐 있어? 싸웠어? 지연이와 싸웠어? 은자 씨는 더 나쁜 상황을 먼저 상상했어요. 결혼 열흘 전에 신부와 싸운다면 그건 정말 큰일이니까요. 겁에 잔뜩 먹은 어머니의 목소리로 묻자 재훈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그럼 뭔데요? 은자 씨는 아들의 얼굴을 봤어요. 자신이 낳은 그 아들의 얼굴에는 걱정, 고민,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온 것 같은 무거움이 가득했어요. 어머니의 직감이란 게 있나 봅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게 그 얼굴에서 명백히 읽혀졌어요. 지연이 쪽 사정이 좀 복잡합니다. 그 말이 나왔을 때 은자 씨의 마음이 또 철렁 내려앉았어요. 복잡하다니요. 결혼을 코앞에 두고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나요? 지금까지의 모든 불안감, 모든 의심, 모든 밤샐 때의 불안이 한순간에 현실로 변해버렸어요. 은자 씨는 아들이 말을 이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 머리는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다는 건가? 혹시 신부가 마음을 바꾼 건가? 아니면 신부 집안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어머니로서의 본능은 아들을 걱정하는 동시에 이 결혼이 잘못되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심으로 가득 찼어요. 부엌에 밥은 식고 있었어요. 물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입을 열고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이 순간이 은자 씨의 모든 것을 멈추게 했거든요. 열을 남겨둔 결혼식 앞에서 어머니는 마침내 깨닫고 있었어요. 이 결혼이 그렇게 평온하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은자 씨는 깨달았어요. 문제가 돈 그 자체는 아니라는 걸요. 가난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살다 보면 형편이 어려운 때도 있고 여유로운 때도 있으니까요. 은자 씨도 살면서 어려운 시절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지연 씨의 어려운 형편 자체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은자 씨를 답답하게 만든 건 바로 그 태도였어요. 약속을 미루다가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숨겼다는 그 태도 말이에요. 상견례 때는 분명히 준비해둔 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믿고 은자 씨는 앞으로의 일들을 계획했어요. 아들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 고민했어요. 근데 그건 뭐였어요? 처음부터 없었던 돈을 있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열흘, 이틀, 사흘. 결혼식은 점점 가까워졌어요. 청첩장은 이미 다 돌려졌어요. 친척들도 알고 친구들도 알고 회사 동료들도 알았어요. 모두가 박재훈과 노지연의 결혼식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겨우 열흘 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재훈이는 엄마한테 자꾸 말했어요. 엄마, 지연이도 힘든 거고 저도 괜찮아요. 우린 사랑하니까 상관없어요. 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은자 씨는 마음이 철렁했어요. 아들은 감싸고 있었어요. 신부를 감싸고 상황을 감싸고 모든 게 괜찮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은자 씨는 달랐어요. 배신감과 불안함이 동시에 몰려왔거든요.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으면 어땠을까? 은자 씨는 자꾸만 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우리가 뭔가 도와줄 수도 있었고 함께 고민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지만 선택은 침묵이었어요. 거짓이었어요. 어느 날 밤 은자 씨는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건 들리지 않았어요. 은자 씨의 귀는 오직 자신의 마음의 목소리만 듣고 있었거든요. 그때 은자 씨의 입에서 혼잣말이 흘러나왔어요. 진실을 숨기는 건 가난보다 더 무거운 짐이야. 그 말이 방 안을 맴돌았어요. 돈이 없는 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일하면 되고 더 절약하면 되고 함께 견디면 되니까요. 하지만 신뢰가 깨진 건 그건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요? 은자 씨는 아들의 행복을 원했어요. 정말 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결혼이 거짓 위에 지어진 집은 아닐까 하는 공포심이 자꾸만 커져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 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은자 씨가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따졌을 때 재훈이는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말은 은자 씨의 모든 반박을 허물어버렸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잘못한 건 맞아요. 아들은 인정했어요. 거짓말을 한 것, 침묵으로 일관한 것, 이 모든 게 잘못됐다는 걸요. 은자 씨는 아들의 그 말을 들으면서 조금 안심했어요. 적어도 아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재훈이의 다음 말은 은자 씨를 완전히 정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하지만 제가 본 지연이는 그동안 가족을 위해서 혼자 버틴 사람이에요. 그 말이 맞았어요. 지연 씨는 초등학교 월급 하나로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닌 자신의 어깨에 모든 짐을 지고 살아왔던 거예요.
매달 월급이 나오면 자신의 것은 챙기지 않고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을 먼저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도 자신의 형편이 남편이 될 사람의 짐이 되지 않을까 해서 침묵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연이를 책임지고 함께 살고 싶어요. 재훈이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이건 막연한 사랑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건 깨달음이었어요. 한 사람의 무게를 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려는 결단이었어요. 은자 씨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어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34살의 그 얼굴에는 더 이상 아이가 없었어요. 대신 무언가를 결정한 어른의 표정이 있었어요. 그 순간 은자 씨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식이 자신을 떠나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는 건 단순히 독립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요. 그건 자신이 선택한 삶에 책임을 진다는 의미라는 걸요. 그리고 그 책임은 부모가 져줄 수 없다는 걸요. 은자 씨는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왔어요. 자식이 잘 되길 바랐어요. 자식이 행복하길 원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은자 씨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아들이 자신의 선택을 존중하게 해주는 것뿐이라는 걸요. 어렸을 때 재훈이가 넘어졌을 때 은자 씨는 손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이제 아들은 혼자서 일어나야 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그 옆에서 아들을 믿고 지켜봐야 했어요. 알았다, 재훈아. 은자 씨가 한 말은 단 이것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배신감의 끝이 있었어요. 불안감의 끝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로서 아들을 온전히 놓아주기로 한 결심이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은자 씨는 자신의 방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어요. 그 며칠 동안 은자 씨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결혼을 막을 것인가 아니면 받아들일 것인가. 엄마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결혼을 중단시킬 수 있었어요. 신부 쪽의 부정직함을 이유로 가족을 위협할 수 있는 경제 상황을 이유로 그럴듯한 말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은자 씨는 그럴 권리도 있었어요. 자신이 낳고 기른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은자 씨는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지연 씨를 미워하려고 했던 자신의 마음이 사실은 지연 씨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거라는 걸요. 33살의 그 여자는 자신의 형편 때문에 남편이 될 사람까지 무너뜨릴까봐 침묵했던 거예요. 그건 미안함이었어요. 자책이었어요. 그리고 사랑이었어요. 며칠의 고민을 거친 끝에 은자 씨는 결정했어요. 결혼을 막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 조건은 명확했어요. 결혼식 사흘 전 은자 씨는 지연 씨를 따로 만났어요. 둘이 차를 마시며 앉아 있을 때 은자 씨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지연아, 들어봐요. 우린 앞으로 한 가족이 되는 거야. 그런데 한 가족이 되기 위한 우리 가족의 첫 약속이 있어요. 지연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경계심이 있었어요. 혹시 모를 창피함이 있었어요. 서로 숨기는 일 없이 살아요. 그게 우리 가족의 첫 약속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지연 씨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눈물이 맺혔어요. 처음에는 한두 방울이었어요. 하지만 곧 그 눈물은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지연 씨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엄마의 발치에 절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깊이 숙였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지연 씨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하지만 은자 씨는 그 목소리 속에서 진심을 느꼈어요. 은자 씨는 지연 씨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따뜻했어요. 그 순간 은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결혼이란 게 뭔지를요. 결혼은 두 사람만의 결합이 아니라 두 가족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신부는 신랑의 어머니가 되고 신랑은 신부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은자 씨는 지연 씨를 보면서 더 이상 거짓말을 한 신부로 보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다 못해 모든 걸 감수했던, 그래서 상처받을 수밖에 없었던 한 딸을 봤어요. 그 밤 은자 씨는 혼자 있을 때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가난은 문제가 아니야. 가난은 극복할 수 있어. 더 열심히 일하면 되고 함께 절약하면 되니까. 하지만 은자 씨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어요.
정직하지 못한 관계는 오래 버티기 어렵다. 신뢰가 깨진 관계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할 수 없어.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진심으로 마주보며 살아가야 해. 우리 재훈이와 지연이가. 그리고 나도. 은자 씨는 아들과 지연 씨의 결혼을 축복했어요. 이제는 진심으로요. 불안함 없이 의심 없이 온전한 축복으로요. 결혼식 날은 맑은 날씨였어요. 신랑 신부가 예식장으로 들어갈 때 은자 씨는 첫 줄에 앉아 아들과 지연 씨를 바라봤어요. 그들의 손이 맞닿았을 때 은자 씨의 눈도 눈물로 젖었어요. 하지만 이번의 눈물은 불안함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이건 시작을 축복하는 눈물이었어요. 어떠셨나요? 은자 씨와 함께한 이 흔들리는 며칠들이요. 결혼은 정말 아름다운 시작이지만 그 시작 앞에는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다는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그 갈등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은자 씨가 배운 것처럼 우리도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형편이 어려워도 괜찮아요. 하지만 진심 없는 말, 숨겨진 거짓, 그것만은 관계를 무너뜨린다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정직해야 하고 그 정직함 위에서 사랑을 나누어야 한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은자 씨처럼 자식의 결혼 때문에 밤을 새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연 씨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형편을 말하지 못해 고민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쉼터는 이렇게 우리 이웃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감정이 있는 이야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서는 용기들 말이에요.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것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 쉼터를 구독해주세요. 우리는 매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인생의 무게를 나누는 이야기들, 가족의 사랑과 갈등 속에서 배우는 교훈들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편해질 그 순간까지 마음 쉼터는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화에서 또 만나요. 우리 함께 마음이 쉬어지는 순간들을 나누어요. 고맙습니다. 마음 쉼터 라디오였습니다.